보자. 보자. 여기 있고. 여기다. 여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D3D가 그 다이렉트 3D 얘기하시는 거 맞죠? yes one will님. 맞나요? 닉네임이 맞나요? 지금 도스 게임의 최강자는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었던 ET4000 AX 얘가 제일 최강입니다. 얘가 제일 최강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486에 나왔었던 이제 도스 쪽 게임은 얘 가지고서 웬만한 거는 다 호환이 된다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또 이제 VBE 그래가지고 이제 베사 뭐였더라? 잠깐만요. 그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좀 헷갈려가지고. VLB가 그건 베사 로컬 버스고, 베사바이오스 익스텐션 VBE 그거 기능 지원, 그것도 이제 지원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거 베사바이오스 지원한 게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워크래프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크래프트 2가 아마 지금 그거를 베사바이오스를 이제 지원을 해야지 게임이 이제 구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얘가 지원이 되면은 워크래프트도 이거 무난하게 돌아갈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암튼 도스 게임의 최강자는 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레트로 쪽에 하신다고는 꼭 필수 카드입니다. 암튼 다시 소개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성능 쪽도 어느 정도 이제 꽤 3D 성능 쪽에 이제 중심이 돼 있는 카드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도스 호환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도 나름 신경을 쓰는 카드라 가지고 레트로 세팅을 할 때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는 카드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호환성 테스트를 한번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인수받은 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이런저런 게임들, 한번 도스부터 이제 윈도우 쪽까지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아울러가지고 어떤 게임들 잘 돌아가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카드예요. 제가 설명 봤었을 때 이 카드가 이제 만약에 윈도우 PC를 이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윈도우 초창기 PC를 세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해야 될까 했었을 때 가장 이제 1번으로 꼽았던 카드가 리바 128 그래픽 카드였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좀 환상도 갖고 있고 한번 기대도 되는 그래픽 카드라서, 한번 기회 되면은 이거 한번 이제 장착해보고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들 중에 좀 특색 있는 카드들은 전체적으로 소개를 했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거 뭐 좀 이제 카드들 중에 좀 특색 있는 카드들보다는 좀 독특한 카드들도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카드들, 아마 이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TV 수신 카드예요. 근데 TV 수신 카드인데 이쪽에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 칩셋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TV 수신 카드로서 쓰기보다는 그래픽 카드 칩셋으로 쓰고 있고요. 얘는 지금 이제 시러스 로직에서 나오는 CLGD5446 이제 칩셋을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이엔드급 그쪽보다는 지금 미들 라인업 쪽 그쪽에 이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제 쓰기 나쁘지 않은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근데 좀 S3라던가 그런 거 썼었다가 이거 쓰면은 좀 뭔가가 좀 프로그램적으로 잘 안 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상한 게, 시러스 로직 쪽 그래픽 카드들하고 뭔가가 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지 시러스 로직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게임들이 잘 구동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시러스 로직 쪽 그쪽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서 좀 약간 좀 갸웃갸웃하긴 해요. 근데 물론 뭐 일부 이제 시러스 로직도 그래픽 카드들 잘 나온 거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카드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러스 로직 쪽 그래픽 카드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카드들은 아직 좀 보지를 못했네요. 얘도 좀 그런 카드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얘들은 이제 트라이던트 그래픽 카드 칩셋을 쓰고 있는데, 얘들도 TV 수신 카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얘가 이제 위넥스 퍼펙트 2 가상전자에서는 위넥스 퍼펙트 2 이제
TV 수신 카드로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알기로 세진 컴퓨터랜드 쪽에서 나왔었던 이제 컴퓨터 중에 이거 꽂혀 있는 컴퓨터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좀 지명도 있는 카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TV 수신 카드 쪽은 정확하게 어떤 게 괜찮은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서 지금 구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쓰는 이제 그래픽 카드는 이제 트라이던트 쪽에 이제 TGUI 968이 지금 그래픽 카드 쓰고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들레인지급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시러스 로직 같은 이제 미들레인지급 그 정도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얘들도. 그래서 이제 아마 썼을 때 그렇게 성능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는데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CRT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LCD 쪽 그쪽에서 쓰게 된다 그러면 또 색상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출력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좀 트라이던트도 좀 사실 쓰기가 조금 껄끄럽다 그래야 될까? 아, 트라이던트도 부두카드 팔았었군요. 하긴 부두가 이제 독점으로 생산하기 이전에는 막 여러 회사 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랩스에서 나왔었던 부두 카드였었고요. 부두 카드였었고 아무튼 그래 트라이던트 칩셋인데 얘도 한번 나중에 한번 성능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 게임들 한번 이제 구동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라던가 사운드 카드 같은 이제 부품들은 대충 이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메인보드들 한 2점 정도만 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메인보드가, 보자. 예. 이 박스 괜찮죠? 이게 제가 이제 메인보드라든가 그런 거 보관하려고 이제 샀었던 박스인데 딱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 쪽도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메인보드 박스라든가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보관하고 그럴 때 참 이게 좋은 박스여가지고요. 딱 크기도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괜찮고 해서 메인보드 같은 거 보관할 때 이거 해서 좀 양식 좀 사놨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드는 이 보드인데 이거 보드만 봤었을 때는 어떤 보드인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이제 올렸었던 영상 중에 삼보 이제 잠깐만 얘 이름이 사이버넥스 사이버넥스 ATX 모델을 제가 이제 레트로 쪽 이제 실기를 이제 레트로 쪽에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최초죠? 큰애기 맞아요. 제가 큰애기라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드렸던 보드 그 컴퓨터가 하나가 있어요. 걔가 이제 그 삼보에서 나온 이제 사이버넥스 ATX 모델인데 이게 그 보드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참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애증이 있는 보드라서 그래서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레트로 PC라고 하는 이제 레트로 PC 쪽 이제 실기를 이제 처음 가졌던 실기가 이제 삼보 이제 사이버넥스 ATX 모델이고요. 펜티엄 1 정도 모델인데 이쪽에 뭐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 이제 펜티엄급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 모델 보통은 이제 AT 파워로 썼는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ATX 파워로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쪽에 이제 펜티엄 1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램 그 다음에 PCI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가 아이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보드인데 구성만 보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 보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좀 치명적인 이슈가 있는 게 얘가 지금 아마 지금 칩셋 쪽 그쪽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칩셋 쪽 그쪽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다가 램이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램이 갑자기 인식이 안 돼가지고 봤는데 램이 어느 정도로 램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램을 처음엔 램 문제인가 해가지고 램을 꽂았다가 끼웠었는데
그 다른 PC에서 썼을 때는 문제 없었던 램이 여기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졌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를 잡는데, IRQ 값하고, 그 다음에 DMA 값 그쪽이 갑자기 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사운드 카드 이제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IR 220에 뭐 5의 1, 아니면 220에 7의 1, 그렇게 하는데, 220에 5나 7 값이 전혀 잡히지가 않고 1번 값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값을 우회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구동을 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하면은 갑자기 이거 다운이 되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 되게 이제 구동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보드 쪽이 이제 불량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처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만 제가 이제 가져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드렸던 제가 레트로 PC라서 이제 기념 삼아서 갖고 있긴 한데, 저한테 있어서는 좀 애증이 많이 넘치는 보드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참 구성만 보고 놓고는 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런 이슈만 없었으면은 ATX라 가지고 이제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되게 쉽고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아쉬운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보드는,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 생소한 보드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 호환성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예스원님 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환성이라던가 그런 오류 문제가 있는 게, 그 칩셋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 칩셋이라던가 비아 칩셋만 되더라도 막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인텔 칩셋 같은 경우에도 안 돌아가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골치가 아팠던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친구 집에서는 실행이 잘 됐던 프로그램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왜인지 모르게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증상 중에 하나가 CD롬이 이제 인식이 됐다가 안 됐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윈도우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좀 있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꺼낼 보드는, 짜잔. 자, 되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낯설은 보드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제 보드가 이제 펜티엄 1 보드가 이제 소켓 7을 쓴다 그러면, 얘는 소켓 8이라고 하는 이제 좀 다른 규격의 이제 소켓을 쓰고 있는 보드인데, 펜티엄 프로라고 그렇게 일단은 명명이 되어 있고, 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얘가 지금의 이제 제온이라 그러죠.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던가 이제 서버용 라인업, 그거에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온 걔의 이제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제온이 있기 이전에 펜티엄 프로가 있었고, 그 펜티엄 프로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인텔 쪽에 이제 펜티엄 라인업에서 최초의 이제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많이 좀 생소하고 그런 보드이긴 한데, 이게 되게 이게 성능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되게 좋은 성능이었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이 보드에 좀 문제라면 문제인데, 사실 이게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인 게, 당시 때에는 이제 16비트 프로그램이랑 32비트 프로그램이 같이 혼용이 됐었는데, 얘는 이제 32비트 쪽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6비트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를 구동을 하게 되면은 좀 잘 구동이 되지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이 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32비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되게 잘 됐어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이제 구동을 했었을 때 제일 잘 돌아가는 OS가 윈도우 NT라고 하더라고요. 윈도우 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라든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나오는 이제 OS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5부터 해서 98 뭐 2000도 써보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제가 윈도우 NT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궁금한 OS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여기다가 윈도우 NT 한번 올려서 한번 써보는 걸로. 근데 윈도우 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윈도우 NT에서 이제 구동이 되는 게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윈도우 NT에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이제 그 업무용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그런 쪽만 이제 구동이 되고, 게임 쪽은 이제 전혀 구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들이 되는지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암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이버넥스 모델 중에 펜티엄 프로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 모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거기 케이스에다가 거기 이제 사이버넥스 케이스 펜티엄 프로 있었던 그 케이스 구해가지고 얘 장착해서 일명 큰애기 2호 그래가지고 한번 장만해보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큰애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의미 있고 그런 이제 컴퓨터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그 내부는 다르지만은 외부 모습이라도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안녕 큰애기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오. 암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준비되고 한번 하면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 오늘 일단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부품들은 한 이런 정도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일단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부품들 이제 구성들이 대부분 이제 윈도우 90년대 쪽 이제 9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부품들이라서 대부분 이제 도스라든지 이제 윈도우 95, 그 다음에 윈도우 98 쪽에서 이제 세팅하기에 이제 좋은 부품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세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레트로 PC 쪽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품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부품은 보자. 아까 처음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텅스랩에서 나온 이제 ET4000AX 이거는 이제 286에서 486까지 이제 전체 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라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거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덕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은데, 저는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이제 16 조금 이제 논PMP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쪽 논PMP 버전 이걸로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구형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사운드 블래스터 프로라든지 사운드 블래스터 프로나 아니면은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1, 2. 근데 그쪽 부분 쪽까지 가면은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쓴다 그러면 사운드 블래스터 이제 논PMP 버전 이 정도가 딱 괜찮고, 옥소리도 최고죠. 286에는 무조건 옥소리. 그게 국룰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옥소리도 나중에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옥소리는 제가 추억이 있는 사운드 카드였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옥소리 카드를 사다 주셨고, 마이크를 하나 사서, 저는 옥소리를 가지고 노래방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옥소리는 이제 사운드 블래스터 호환 쪽은 아니었고, 애드립 호환 그 카드였어가지고, 성능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좋은 그건 아니었지만,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번들들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번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성들이 좋아가지고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래픽,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거 선전을 했었던 이제 연예인 이제 옥소리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선전했었던 카드라서 되게 되게 인지도가 있던 그거 사운드 카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트로 쪽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많이들이 이제 생각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옥소리 사운드 카드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소리 같은 경우에도 전 몰랐는데 저 애드립뿐만이 아니고 이후 쪽에 이제 또 사운드 블래스터 호환 관련 쪽 그쪽도 이제 버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좀 그렇고요. 그냥 초창기 버전 쪽만 있어도요, 저는 286에만 딱 세팅하면은 그걸로 오케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486 정도 이제 세팅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2개 정도는 이제 세팅해서 이제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펜티엄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게임마다 조금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여기 쪽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썼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거는 이제 ET6000 그래픽 카드. 얘가 제일 만족도는 제일 좋았어요. 얘가 제일 이제 이거저거 이제 깔끔하게도 그래픽 출력되고 그랬었고, 얘는 이제 충돌은 거의 그러니까 일부 프로그램에서 좀 충돌이 좀 약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충돌이 좀
없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무난무난하게 쓰기 되게 좋은 그래픽 카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쓰지는 않아 가지고 좀 추천드리긴 그렇지만은, 얘가 이제 ATI 쪽이 그래픽 깔끔하다 그래가지고, 음, 근데 참 이게, 그니까 부품들이라는 게, 이게 IBM 호환이 갖고 있는 약간의 이제 이슈라면 이슈인데, 이게 IBM 호환 쪽이, 그러니까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칩셋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을 이제 나름대로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노스 브릿지나 뭐 사운드 브릿지라든가 그런 칩셋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CPU가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카드들은 끼우면은 되게 이제 인식이 잘 되는데 어떤 카드를 끼우면은 인식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요, 진짜.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레트로 PC 쪽에 이제 재미라면 재미이고 가장 좀 어려운 바이오스 문제도 있고요, 확실히. 그 재미라면 재미이고 이거를 사실 근데 즐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부품들마다마다 이제 호환이라 그래야 될까? 이게 잘 붙는다고 표현하죠. 그게 있는데 근데 보드 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카드하고 카드들끼리도 이게 얘들이 이제 서로의 상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카드들은 잘 끼우면은 얘들이 충돌이 없는데 어떤 카드들은 또 끼우고 하면은 얘들이 충돌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를 빼면은 문제가 없는데 얘를 끼우면은 이거 충돌이 발생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얘를 또 바깥 끼우면 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약간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건 좀 쓰지는 않았지만 ATI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이스펙 쪽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얘도 좀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얘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두 가세요. 부두가 최고입니다. 네,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예, 3D는 부두 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 때 3D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글라이드 지원되는 그것까지는 진짜 부두 가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받는 이제 그거는 2D 쪽에 해가지고 매트록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ATI 같이 이제 그래픽이 이제 2D 그래픽 깨끗한 그 깔끔한 카드들 그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부두2 해가지고 이제 애드온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걸 제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부두2 같은 경우에는 그 PCI 단자 있는 비교적 이제 최신 PC 쪽에서도 끼우면 인식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글라이드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엄두가 나진 않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카드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게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리바 128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좀 약간 환상의 그래픽 카드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침 기회가 좋아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NEC의 PC98이라던가 후지츠. 근데 NEC 쪽에 이제 PC88이나 98 얘들 같은 경우에는 호환기가 사실상, 앱손 쪽 호환기만 있어가지고 얘들은 그러니까 세팅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부품들 간의 호환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은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정지을 얘기를 하는데 걔도 아마 뭐 카드들 그거 버스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충전 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세팅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익숙하지가 뭐 샤프전자의 뭐 X68K든지 아니면 후지츠의 FM타운즈라던가 아니면 NEC의 이제 PC88이나 PC98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생소한 이제 PC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되고 이거 구하려면은 네,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아니, 근데 일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FM타운즈랑 이제 PC88이랑 이제 같이 묶여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되는 게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걔들이 나왔던 시점이 되면은, 윈도우가 이제 나왔던 시점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윈도우 쪽 이제 환경에서, 이제, 우리 이제 IBM 호환기를 걔들은 도스비라 그러는데, 도스비 PC, 그 다음에 FM타운즈, X68K, 그 다음에 PC98 얘들이 이제 돌아는 가는데 나중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았었던 이제 도스비 IBM 호환기 쪽으로
독자 규격의 PC들을 이제 세태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쪽 이제 도스비 규격으로, 일본 쪽에서 도스비 규격 쪽으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참, 일본이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쪽에 대한 규격들이 너무 중국난방적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나오는 그 규격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규격으로 해가지고 나왔었던 게 MXX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걔들은 이제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호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렇게 됐긴 했었는데, 걔는 근데 좀 사실 좀 컴퓨터보다는 좀 게임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가지고, 좀 그런 거는 좀 있었죠. 아무튼 좀 그거 PC 관련 쪽 얘기를 좀 주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IBM 호환 쪽 그쪽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IBM 호환 이외에 다른 PC 쪽도 이제 레트로 PC 쪽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좀 흥미있고 재밌는 얘기들은 많아가지고 한번 그쪽 관련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싶기는 한데, 제가 한번 써보고 싶은 것들도 좀 있기는 해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오늘은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레트로 PC 부품들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예, 당시에는 풍문에서 PC98을 가져오려고 했었다고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거로 봤었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시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레트로 PC의 부품들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 좀 두서는 없었고 좀 정리는 잘 안 됐지만은 얘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런 거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되게 되게 알차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되게 알차게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세팅하거나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니까 CPU 사양이라든가 램 사양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게임들이라든가 그런 거 구동하는 데에는 뭐 크게 문제 없거나 그럴 거는 같고요. 나중에 이제 고사양 게임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쪽 이제 부품 위에 이제 뭐 AGP 단자를 쓰고 있는, 뭐, AGP 단자를 쓰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펜티엄 이제 2, 그 슬롯으로 되어 있는 펜티엄 2라든지 펜티엄 3급 이제 메인보드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장착해가지고 써야 되고 그렇게 되긴 한데, 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0 이상, 뭐 400 이상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애들을 써야지 이제 고사양 게임들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사양이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부품들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것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으면 기회 되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뭐, 레트로 PC 이외에, 뭐, 다른 제가 다루는 주제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뭐 만화도 괜찮고, 영화 쪽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거 PC라던가 아니면은 레트로 PC라던가 레트로 게임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루는 분야들이 좀 이거저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카탈고리 나눠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그럼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투머치 토크 아톰 투마였고요. 그러면 다음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이브 때까지 둠바!